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고 팔꿈치에만 자연스럽게 밀어줬으니까 오는 요 방법으로만 가게 돼요. 그래서 최소의 힘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든다라기보다는 흔들리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네, 내가 상체가 움직이는 거에 살짝 가볍게 흔들어준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경쾌하게 움직여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움직이면 돼요. 네, 저는 그 팔을 더 힘차게 휘둘러야 더 빨리 앞으로 나가는 줄 알고. 그때 이제 좀 더 빨리 인터벌을 하거나, 그리고 사실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네. 피니쉬가 눈앞에 보일 때 네. 빨리 그때 휘두르잖아요. 그때는 그냥 힘이 들어가서 휘두르는데, 단거리 선수처럼. 네. 근데 사실 되게 그 위험한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팔치고 이 자세적인 게 아니라 심박이 너무 올라가니까 적응이 안 된 분들은 혹시라도 과부하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마지막 피니시 남았다고 1초, 2초 당긴다고 하지 말고, 이 러닝은 페이스 조절, 일정한 페이스로 최대한 오래 유지해서 가는 능력,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 이거 네.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칠 수도 네. 있고. 이게 페이스를 안다라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가보면 페이스 메이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몇 시간, 네, 몇 맞아요. 분에 뛸 수 있는 이 사람 따라가면 된다? 이게 그걸 알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예 페이스를 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보면서 거죠. 체크하는 그리고 거고. 반복 트레이닝을 해서 배우게 되고, 라떼라고 하지만 제가 선수 생활할 때는 스마트워치가 없었어요. 그냥 스톱워치처럼 그냥 초시계. 초시계, 이제 작은 초시계가 저 손목시계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리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속도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워치는 내 손 안에, 내 손목 안에 있지만 시계를 많이 보라는 얘기를, 보지 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아, 보지 말라고요? 네, 그 리듬감을 조금 기억을 해야 되고, 지금 뛰고 있는 발의 리듬, 숨참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인지시켜 놓고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지금 내가 달리고 오는 이 기분이 6분이야. 이 지금 기분이 7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보면서 이거랑 이런 느낌을, 기분을 조금 대입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거리에 대해 10km를 어느 정도 뛸 수 있을 때, 그리고 사실 10km 뛰는 과정 안에 그런 7분 페이스, 빠른 분들은 5분 페이스, 4분 페이스로 뛰니까 그때 그냥 나는 냅다 힘들게 숨차게 뛰면은 이거는 10km 한 38분, 10km 40분 뛰는 페이스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10km 어떻게 뛰어요? 라고 하면 냅다 뛰세요 라는 얘기도 조금 해요. 내가 숨차면 이게 어느 정도 속도야? 막 이런 거. 네, 그 원초적인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거나 아니면 가령 트랙, 이 400m 트랙이잖아요. 일정하게. 그래서 400m 한 바퀴 지날 때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페이스 조절을 배웠어요. 뛸 때 한 번씩 체크하면서 이제 지금 요 리듬으로 뛰니까 한 바퀴 뛸 때 100초구나. 한 바퀴 뛸 때 101초구나. 그거 되게 비슷하게 유지해서 가요. 요 정도 뛰었을 때 1km구나.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해갔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리듬? 네, 그런 파악을 리듬을. 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그거는 사실 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훈련, 연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또 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달리기 할 때도 여름 다르고 또 겨울 확실히 다르잖아요. 네. 계절에 따라서 달리는 방법 좀 어떻게 조절해야 해요? 지금 이제 여름이 지났으니까 지금 곧 겨울이 겨울로 오니까 겨울 먼저 말씀드리면, 근육, 우리가 평상시 되게 웅크리고 추우니까 웅크리고 있고 스트레칭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도 경직되어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짧아요. 되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한데, 이 스트레칭을 너무 요가 동작의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것보다는 살짝 심박수를 움직여주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운동도 빠른 페이스보다는 조금 더 우리 시즌에 보다는 10초 정도나 20초 정도 느리게 길게 가는 체력 위주, 향상 위주의 훈련을 추천을 드려요. 빠른 페이스보다는. 그래서 느리지만 길게. 그렇게 하면서 체력을 조금 비축해두는, 근지구력을 키우는, 그렇게 하고, 중간에 포인트로 이제 마라톤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포인트로 템포런도 하게 되고 뭐 빌드업도 하게 되고 지속주도 하고 인터벌도 하게 되는데 겨울에는 천천히 예열하고 난 다음에 몸이 풀리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는 걸 좀 추천을 해요. 천천히 느리게 시작해서 몸이 서서히 풀렸을 때 자연스럽게 페이스를 올려서 유지해서 끝나는 그렇게 하는 훈련을 추천을 드리고 봄과 가을은 아무래도 겨울에는 느리게 하면서 체력을 비축을 해놓고 여름보다는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뭘 쌓아놔요? 네, 마일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공식처럼 서브 3를 하려면 월 300km는 뛰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풀코스 5시간, 6시간이 컷오프 시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뛰려면 150km는 뛰어야 된다. 월. 훈련량. 네. 그래서 그 겨울에는 그 마일리지가 우리가 뭐 봄이나 가을, 여름보다는 조금 더 10km나 20km 정도 높아요. 마일리지 자체가. 더 많이 훈련해놔야. 네, 정립률이 좋아요. 대신에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그만큼 몸의 보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그렇게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크게 갔었던 덩어리를 조금씩 잘게 떼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조금 거리도 조금 줄이면서 줄인 거리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이 가볍게 들어가면서 이제 기록이 조금 더 욕심을 내고 기록에 대한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오는 거예요. 반대로 엄청 더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울 때도 사실은 속도를 빨리 뛰면 안 되거든요. 심박수를 조금 체크를 해야 돼요. 심박수를 되게 많이 강조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스마트워치가 없었을 땐 그 심박수를 알 수 있는 법은 없었지만 지금은 스포츠 과학화되면서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여름철에는 특히나 아무래도 외부 온도도 높고 내가 뛰면서 심장도 예열되고 하면서 심박이 우리가 평상시보다 10개에서 20개 이상 더 뛰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뛰면서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네. 열사병부터 해가지고 네. 그리고 탈수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내가 기록에 대한 욕심보다는 짧게 뛰면서 그냥 리듬감만 조금 유지해서 간다. 평상시 뭐 300km를 마일리지 뛰었다면은 250km만 뛰어도 되는데 그 안에 조금 짧게 빨리 가는 리듬을 한두 번씩만 짧게 경험해서 넣는 거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길게 뭔가 장거리를 해야지 내가 풀코스 안에서 아니면 내가 하프 안에서 10K 안에서 기록을 단축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몸에서는 스탑을 하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는데 자기 정신력에서 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 돼요. 이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아니 무슨 달리기를 책을 보면서 배워. 근데 사실 배워야 되네요. 네.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이 책에 저자인 권은주 감독과 함께 읽고 있고요.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네.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책 안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달리기 팁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힘들었었던 그거 고비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인생으로서. 네, 인생으로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준비 운동 꼭 필요하고 정리 운동 꼭 필요하고에 대한 그 작은 팁들 그런 팁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러닝을 정말 즐겨 하시는 분, 제 주위에 여러분들처럼 러닝을 즐겨 하시는 분들의 스토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느낀 글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삶의 풍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힘써 나아가야 할 때와 쉬어야 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앞만 보고 달리느라 삶의 풍경을 놓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죠. 네. 근데 그 마라톤을 정말 오래 뛰셨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 달리기를 또 인생에 덧대서 책을 써주셨네요. 인생의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권은주 감독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의 가문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양천 해누리 복지관 요리교실 프로그램 참가자 뇌병변 장애인 박동식 씨의 아내 오진숙입니다. 요리교실은 성인 장애인들이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보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남편은 올해 요리 실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자신감이 향상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리 과정을 생각해보면 재료들이 고르게 조합이 돼야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잖아요. 우리 사회도 살만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멀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발짝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낮 동안은 하늘이 흐려도 야외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지금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에는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은 웃돌며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8도, 광주 20도, 부산 2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 2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비는 제주도는 오전에, 전남 해안은 늦은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가 최고 60mm, 남해안은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동해안은 5에서 20mm, 수도권 등 대부분의 중부지방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내일 낮부터 쌀쌀해지겠고요. 모레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 5도, 화요일에는 3도까지 떨어져 반짝 춥겠지만 수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L.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로 매몰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됐지만 여전히 실종자들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 명을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하고 드론과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모두 7명으로 실종자 2명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민영 해병 특검보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조사 일정을 재판이 없는 토요일로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 구인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받는 첫 조사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13건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특검은 두 사람을 대질 신문한다는 계획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피고인들이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더라도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 수사팀은 지휘부의 부당한 항소 금지 지시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오늘 새벽 입장문을 내고 내부 결재 등 항소 절차를 마무리했는데도 지휘부에서 자정무렵 항소 금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 및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과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포장 소고기 가격은 올라갔다며 뭔가 수상한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물가 이슈를 파고들며 승리를 거두자 소고기를 제외하면 모든 물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내려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전동 킥보드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이 나며 폭발이 발생해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1시 20분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철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한 작업자는 손에, 다른 작업자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신호통에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 노총 등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장충단로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종로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는 제주도와 충남, 전라도와 경상도로 비가 점차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KBS 뉴스월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시중입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혀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대규모 GPU를 바탕으로 AI와 데이터 산업이 발전할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AI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도대체 이 AI로 실제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인사이트 코리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KBS 1라디오 KBS 뉴스월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일어난 세계 곳곳의 소식 전하는 위클리 한 이슈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향력 있는 정말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미국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내년에 치러지는 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정계는 된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나이가 85살입니다. 굉장히 고령이신데요.